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10월 3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은 1시간 정도 남긴 했는데 일단 강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삼성전자도 플러스 전환을 좀 했고, 그래서 일단 그동안 좀 지난 목요일까지는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금요일부터 조금 살아나고 이제 월요일까지 조금씩 바닥을 잘 다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에 FMC 회의도 있고 또 내일이죠.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고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장 분위기는 조금 뭔가 좀 개선되려고 하는 모습은 나오니까 조금만 더 그 힘을 내주시면 좋겠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 조정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등을 기다릴 때죠. 그리고 오늘 일단 이제 보고서가 좀 많은데요.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다 있다 보니까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해드리고 일단 그거 외에 클라우드발 IT 투자 지금 클라우드 기업들 투자 많이 하거든요. 이게 반도체는 긍정적이고 중국 방문했나봐요. 삼성증권의 이종 연구원님이 이걸 읽어보니까 지난주에 삼성전기가 급락을 했지만 너무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SK가스, 현대오토에버, 기아 두 개, 메리츠의 김준성 연구원님은 굉장히 좀 냉정하게 쓰시는 편이라 하나 더 좀 가져왔고요. LG전자, 호텔신라, 효성첨단소재, 삼성중공업, LIG넥스원, OCI 홀딩스, 해성DS, HL만도, FNF, 제일기획, 대한유화, 그 다음에 올리브영 경쟁자는 다이소다. 요 내용하고요. 자동차를 이제 조성 연구원님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PC 재고 조정 막바지 국면, 미디어텍, UMC, 요거 이제 반도체 기업들인데 인텔 요거 실적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들의 힌트는 좋아진다. 반도체. 요런 좀 내용이라고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번 주는 이제 계속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이게 실적 나오는 기업들은 좀 짧게나마 계속 좀 정리해가지고 좋든 나쁘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는 클라우드발 IT 투자 레이스 시작인데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존도 클라우드 수요 좋다고 언급을 했고 AI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반도체가 좋다는 건 명백해요. 수요가.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고 안트로픽이랑 이제 오픈 AI 아시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 경쟁사래요. 여기에 아마존이 투자를 했고 얼마 전에는 구글도 투자한다고 오늘 아마 뉴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오픈 AI에 대결하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일단 상당히 그 반도체 업종엔 우호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하이닉스 주가가 견조한 이유가 있죠. 저렇게 많은 글로벌 빅테크가 AI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건 기업형이고 그 다음에 생성 AI 기반의 광고 시장. 그러니까 이건 소비자 대상이죠. 검색을 하고 이런 쪽은 아직은 잘 드러나진 않지만 여기도 이제 검색 광고나 이런 게 붙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또 수익화 방안으로 부각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조금 기업형보다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두 축이죠. 기업형하고 소비자형. 근데 처음에 돈 버는 건 이제 기업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존이 클라우드 투자를 많이 했다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고 약간 진한 갈색 있죠. 요게 알파벳인데 늘었다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요. 약간 회색처럼 보이는 게 요게
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몇 년간은 조용했다가 지금 갑자기 여기 설비 투자 막대기가 확 올라가죠. 저거는 이제 결국 AI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AI 클라우드 투자 전쟁이 그러니까 요즘에 삼성 SDS 주가가 좋은 게 사실 이런 부분이죠. 네, 전 세계가 클라우드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이런 이제 클라우드 하는 사업들의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의 이종희 연구원님은 중국을 다녀온 것 같은데요. 재고 사이클 시작됐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또 마지막에 있는 내용들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먼저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 화웨이 스마트폰이 메이트 60을 판매를 했는데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더 늘리겠다. 그럼 경쟁자들은 긴장하겠죠. 그래서 오포, 비포, 샤오미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생산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내년 1분기까지는 어쨌든 재고는 이제 확보를 할 텐데 근데 계속 이게 팔릴까? 그 약간의 의심은 있나 봐요. 그래서 내년 2분기 이후에 주문 줄면 어떡하지? 이런 또 우려도.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잘 가다가 잘 못 가는 게 연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중국 내에서 화웨이가 정말 중요한 브랜드죠. 미국은 화웨이를 내쳤지만 중국인들은 화웨이를 굉장히 이제 신뢰의 브랜드로 느끼고 있고, 예. 그렇지만 메이트 60이 성능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2019년 정도의 성능인데 그래도 크게 거부감이 없대요. 거의 반도체는. 그리고 카메라 디스플레이는 이미 검증됐고, 그리고 다른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뭐 크게 혁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저 AP를 직접 그러니까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직접 만들었고 2019년 성능인데 그걸로도 뭐 일단 중국인들은 많이 사고 있는 거죠. 예. 애플은 여전히 견제하고요. 애플은 팬덤이 있어요. 예, 그 해자라 그러죠. 경제적 해자가 구축돼 있고 그래서 중국인들도 좋아하죠. 아이폰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쨌든 꾸준한 수요는 있지만 다만 작년보단 부진해요. 그거는 지갑이 얇아져서이다. 고금리,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을 애플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 중국에 또 의외로 폴더블 폰이 지금 잘 팔리고 있대요. 그래서 아이폰 점유율 하락의 또 원인 중에 하나가 폴더블 폰이라고 하는데 애플도 이제 경쟁을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애플이 폴더블 폰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저렇게 폴더블 폰을 선택한다는 건 삼성 입장에선 좋은 거죠. 삼성이 먼저 만든 거기 때문에 시장이 열리는구나. 예.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선 좋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근데 아이폰은 불편하겠죠 좀. 그리고 화웨이의 중저가 폰 5G 노바가 그러니까 중저가 폰도 출시하는데 아까 메이트 60 프로는 고가 폰이고요. 요건 이제 중저가 폰인데 직접적으로 오포, 비포, 샤오미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저기도 타격을 받으니까 그럼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샤오미가 한 달 앞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그 미꾸라지만 이렇게 사는 거기에 맥일 한 마리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미꾸라지들이. 그거 똑같은 거죠. 예. 갑자기 화웨이가 사실은 지난 몇 년간 조용했죠. 그 규제 받느라고. 근데 갑자기 이제 저 새로운 스마트폰 내놓으면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잠을 깨고 있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걸 좀 확인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 시장만 그냥 놓고 보면 일단은 좀 뭔가 활기를 좀 띨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기와 같은 범용 부품.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일본 기업하고 막 경쟁을 하니까 단가가 이번에 낮아졌어요. 그래서 주가 급락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물량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주가는 복원이 되겠죠. 그리고 아이폰 15가 부진해서 요새 애플 관련주 많이 빠졌는데 애플 관련주 투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자는 내용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화웨이 수혜주보다는 중국 스마트폰 수요 반등에 기대는 것이 좀 필요하고 중국 스마트폰 관련주 수혜가 예상된다. 그럼 보통 삼성전기죠. 전기나 이제 주요 MLCC, 디스플레이 이런 회사들한테 조금 이제 숨통이 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전략도 좀 중요하다. 폴더블 폰에서 중국 경쟁력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게 2.3억대겠죠. 예. 23억대는 말이 안 되고. 예. 그래서 폴더블 폰에서 중국 경쟁력이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어서 삼성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중저가 폰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이. 그러니까 올해 이제 또 폴더블 폰 관련주 한번 확 올랐다 다 박살났잖아요. 주가가 안 좋았는데 그 힌지 관련주들. 근데 만약에 삼성이 저거를 캐치를 하고 중화권에서 중저가 폰에 대한 니즈가 있다면, 수요가 있다면 폴더블 폰도 바꾸겠죠. 중저가 폰도 내놓을 거예요, 폴더블. 그럼 이제 부품 회사들한테는 또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트렌드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 한국 기업들한테 이제 미치는 영향은 그들은 기술 자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못했으면 하지만 그들은 그냥 뭐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까먹으면서 하고 있고, 메모리는 아직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아직. 미국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방심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양극화 필요하다. 그냥 어설픈 거 안 팔려요. 뭐 이거는 이 스마트폰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지금 보면 뭐 완전히 비싼 거나 완전히 싼 것만 팔려요. 예. 그런 지금 세상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중간한 거는 안 팔려버리는. 그래서 그 제가 신문 기사 보니까 사실 뭐 오마카세 같은 거 있잖아요. 초밥 그 스시. 이게 사실은 뭐 오마카세가 아무리 뭐 미들급이니 막 이래도 비싸거든요. 10만 원 넘어요. 근데 거기도 그렇대요. 중간급은 문을 많이 닫는데요. 오히려 아주 비싸거나 완전히 가성비 있거나. 예. 그러니까 이제 중간 업체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게 참, 이게 뭐 꼭 중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게 스마트폰에도 펼쳐지고 있다. 다만 폴더블 폰은 비싸잖아요. 비싸도 완성도 높으면 그냥 팔린다. 애플 비싸도 잘 팔리죠. 그리고 OS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된다. 예. 아이폰이 세 개를 섞고 난 건 OS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테슬라가 이 향기가 나서,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주말에 자율주행,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요, 할 회사가 현대오토웨이밖에 없어요. 예, 오늘 뭐 주가가 이제 실적 때문에 급락했지만 사실 뭐 싸진 않죠, 지금도. 예, 워낙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다시 원위치 됐고, 근데 실적도 실적이지만 저 소프트웨어 싸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가 대단한 게 그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고, 애플이 그래서 성장한 거고, 현대차도 그걸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소프트웨어 전쟁이에요. 예. 그래서 애플 경쟁 브랜드들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근데 안드로이드 쓰니까 참 다른 뭐 소프트웨어 하기는 좀 쉽진 않죠. 그 다음에 예, 아직 재고학청 지속성은 확신하기 어렵지만 화웨이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화웨이가 만약에 잘 되면 다른 경쟁사들도 더 재고를 확보하고 공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만 이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매기가 나타났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부품 회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내년엔 좋아지는 흐름. 지난 몇 년간 너무 안 좋았잖아요, 중국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내년만큼은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는 해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SK가스는 아직 실적 발표 안 했는데 목표 주가 올렸고, SK가스도 기다리니까 내려오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를 때는 제발 좀 기다리시고, 안 오면 말고, 기다리면 또 내려와요, 주가라는 게. 그러니까 SK가스도 요즘에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봤지만 저번에 SK가스 내용 괜찮았어요. 근데 괜찮은데 주가 올라서 그래도 싸요. 싼데 부담되죠, 막 오를 때 사면. 기다리면 또 옵니다. 그래서 3분기는 실적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유가와 LPG 가격 급락만 없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은 유지할 것 같고,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새로운 발전소,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LPG하고 LNG를 혼합해서 하는 발전소를 이제 해서 이제 거기서 수익을 내겠다는 거죠. LNG 가격이 올라가면 LPG로 하고. 예. 그래서 주주 환원도 더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주가도 안 비싸요. 그죠? PBR도 낮고. 예. 워낙 또 안정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한 14만 원 정도면 PBR 기준으로 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고요. 뭐 엄청 안 좋은 건 아닌데
용납을 안 합니다. 요즘엔요. 오늘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실적 보셨죠? 그냥 미스 나면요. 그냥 곤두박질 쳐요. 저번에 FNF, 호텔신라, 또 LG생활건강 뭐 용서가 없습니다. 아까 그때 삼성전기부터 해가지고 미스 났어? 그냥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폭락을 하니까 정 어려운데요. 오토에버도 똑같아요. 예. 근데 오토에버가 상반기는 좋았는데 하반기는 좀 좋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근데 이쪽 자동차 쪽 소프트웨어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탑재율이 늘어나고 있고 내용은 사실 그렇게 나빠 보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작년 4분기에 또 기존 이게 뭐냐면 올해 4분기도 안 좋아? 그냥 던지는 거죠. 이거죠. 뭐.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 오토에버가 중심이거든요. 앞으로 자동차용 자율주행 뭐 이라든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이쪽에서 현대차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회사니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동화 부품은 현대모비스고 이 두 회사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현대차 입장에 이들이 성장 안 하면 테슬라처럼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테슬라는 둘 다 갖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근데 그걸 해줄 업체는 모비스랑 오토에버죠. 근데 진통 과정이죠. 요새 뭐 자동차 안 좋잖아요. 예, 고금리에다가 할부금 차는 안 팔릴 것 같고 전기차도 제동이 걸려버렸고 막 이러니까 뭐 부품 사라고 좋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주가들이 오늘 특히 자동차 부품 회사가 빠진 건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예, 완성차도 안 좋고 그러니까 자동차 돈들은 잘 버는데 불편한 거죠. 이런 것들이. 또 포드가 막 12% 폭락해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언젠간 지나가거든요. 예, 전기차 자율주행으로 전환은 반드시 됩니다. 그 진통 과정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싸게 거래되는 기업이 있다면 좋은 기회가 오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본질이 뭔지는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도 본질은 바뀐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모빌진 예,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것도 이제 함께 배우기 위해서 한번 뭔지 알려드렸고 예, 차량용 소프트웨어고 이거를 이제 25 그러니까 25년이 진짜 시작이에요. 25년 현대차는 선언을 했어요. 25년부터 소프트웨어로 가는 자동차 적용한다. 예, 이렇게 돼 있고 근데 현재 모빌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성 매출이기 때문에 판매 대수랑 상관이 없고요. 차종당 10억씩 받나 봐요. 차종에. 근데 이게 이제 매출 방식이 바뀌면 차 한 대당 1, 2만 원. 그럼 앞으로 더 성장하겠죠. 예. 차가 많이 팔리면 팔리는 대로 그냥 돈을 받는 거니까. 기업형 매출 비중은 기업형 IT는 예, 약간 높은 기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현대오토에버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이게 이제 이 앞으로의 성장이고 이쪽은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기업형 SI라고 하는데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를 다 담당하거든요. 현대차 그룹 있죠. 그룹 내에서 직원들의 뭐 인사 관리라든가 전사적 자원 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공장 지을 때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삼성 SDS가 삼성 그룹의 IT를 총괄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죠. 그쪽은 지금 현재 좀 이번에 좋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어쨌든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잠깐만요. 이게 이제 현대 오토에버 이제 주가 차트의 모습인데 뭐 보시다시피 정말 갈 땐 기분 좋죠. 이때 아마 기억하시죠 그때 예, 올해 9월에 그때 이제 내러티브라 그러죠.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붙어가지고 막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비싼데 굉장히 고평가인데도 근데 이렇게 시장 꺾이면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예, 아무리 뭐 우리가 좋은 기업 분석을 잘해도요 비싸게 사면 고통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요런 흐름이 앞으로도 또 나와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저럴 때 안 사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일단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안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저런 걸 보면요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예. 근데 그거 안 사야 됩니다. 예. 근데 사게 만들죠. 좋은 얘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자제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도 9월에는 참아야 된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 근데 사실 잘 안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무도 안 살라 그래요. 그리고 완전 망가졌죠 지금. 아무도 관심 안 가져. 근데 이걸 좀 반대로 하실 필요는 있는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예. 아무튼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비일비재할 거니까 잘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핵심은 이제 기업이 앞으로 성장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저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기아는 좀 안타깝죠. 기아 현대차는 이게 뭐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냥 인정을 안 합니다, 시장이. 그래서 미래에셋에서 나온 보고서고요. 목표 주가 낮췄고, 예, 4분기에도 조금 이제 판매 차질 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방어주로 매력은 있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방어주예요, 방어주.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레벨업을 하긴 어려운 거죠. 근데 배당은 많이 줘요. 그 김준석 연구원님은 좀 뼈아픈 얘기를 많이 썼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인센티브는 자꾸 올라가고 중국 기업들은 이미 해외 쪽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기아와 경쟁할 가능성이 높죠. 예. 테슬라도 지금 가격 낮추고 있고. 근데 기아는 뭐냐 이거죠. 기아는 가격이 전기차가 비싸요. EV9이 거의 1억까지 하잖아요. 지금은 그거보다 싼 전기차를 만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는 건 맞는데 그만큼 내연기관이 축소되거든요. 그럼 내연기관이 빠지는 만큼 전기차에서 높은 점유율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점유율이 전기차가 더 낮아요. 요걸 역전시켜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한번 있었죠. 2020년에. 예. 그래서 기업 가치 상승을 하려면 저가 전기차, 그러면서 편의성 높은 이런 전기차를 더 내달라. 이번에 레이 전기차는 그래도 평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평가들은 괜찮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어쨌든 경제성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판매한다 해서 점유율을 높인다면 기업 가치가 레벨업. 근데 그걸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게 줄고 요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거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주가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 그래도 정의석 회장은 다른 자동차 기업 CEO들하고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 안 좋은 환경에서 연기하질 않아요. 그냥 우리 전기차 그대로 간다. 그거는 저는 잘하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안 좋고 하이브리드 잘 되고 내연기관은 잘 되니까 그래 전기차 좀 늦추고 하이브리드로 돈 더 벌자. 그 생각은 너무 안이한 생각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도태됩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예. 뭐 얼마 전에 도요타에서도 막 그런 신문 기사 보니까 전기차 요새 안 좋으니까, 예. 그러니까 급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쪽도.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결국 저는 금리와 무관하게 전기차로는 바뀔 거라고 보는데 거기서 당장 손해 보더라도 현대차처럼 더 열심히, 예, 전기차로 가겠다는 기업하고 포드, GM, 도요타 이런 데는 뒤로 가요. 자꾸 늦춰요. 몇 년 후에는 큰 차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빠져버리는 거죠. 뭐 테슬라도 빠지는데요.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그러나 워낙 돈 잘 벌고 하니까 뭐 너무 하락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LG전자도 실적 좋은데 좋았죠 이번에. 그래서 이미 한 몇 주 전에 실적 발표했고 확정 실적 나왔고요. TV도 잘 통제됐고 월프라고 비교하면 정말 잘해요. 가전에서도. 그러니까 LG전자만큼은 돈 버는 걸 잘 압니다. 아는데 문제는 자동차 부품도 잘했는데 GM이 주요 고객사니까 GM이 요새 지금 안 좋잖아요. GM도 자동차. 그러니까 전방산업 자동차니까 LG전자한테 좋을 리가 없죠. 이게 자동차 부품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거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 또 성장이.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LG전자 잘못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레벨업 하기는 당장은 어려워요. 그러나 밸류 매력은 그만큼 높아지고 똑같죠. 어느 시점에서 또
저런 전기차라든가 그런 이제 노이즈가 좀 해소가 되면 그만큼 또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인내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호텔 신라는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기대로 올랐다 실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많이. 689억을 예상했는데 77억밖에 안 나왔고요. 이익이 시내 면세점이 문제예요, 이거. 왜냐하면 그러니까 호텔은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호텔 신라 실적 안 좋으니까 우리 호텔에서 하면 안 되겠다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면세점이 안 좋은 거죠, 시내. 근데 이게 신세계랑 현대백화점도 똑같은 상황인지는 몰라요, 아직. 그거는 실적 발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재고를 좀 바꿨대요. 그러니까 지금 호텔신라 저기 시내 면세점에 주말에 보니까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또 올려주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중국인들이 많이 왔나 봐요. 이건 분명히 좋은 신호인데 뭐가 문제냐면 원래 따이공 보따리상들한테 그동안 판매를 했기 때문에 비싼 화장품, 가방 뭐 이런 걸 많이 진열을 해놨을 텐데 이제 그걸 바꾸고 있대요. 물론 이제 단체 관광객이 와서 많이 살만한 제품들로.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도 들어가고 의류도 많이 넣어놓고 종류별로. 근데 저거 하는데 비용 들어가죠. 저걸 이제 미리 대비해. 이게 아마 4분기까지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4분기도 안 좋으니 별로 좋을 것 같진 않고. 근데 중국인은 오고. 그러니까 언젠간 좋아져요. 왜 중국인은 내년에 더 많이 올 것 같고. 그래서 그렇지만 시장의 신뢰를 좀 잃어버린 거죠. 자꾸만 이런 게 노이즈가 반복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대감만 주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주가가 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신세계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굉장히 고밸류 돼 있죠. 그래서 면세 순수기업이란 프리미엄도 있지만 그걸 프리미엄을 꼭 줘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오히려 백화점은 단단하잖아요, 되게. 그래서 저는 백화점이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낙폭과대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원래 6만 원 잘 안 깨지는 기업인데 회복의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도 실적은 그 전부터 이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안 좋을 걸 예상은 어느 정도 했었죠. 주가가 빠지면서. 근데 그거보다도 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실적은 기대를 좀 하회했고 한 8% 정도. 문제는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업황이 안 좋아요, 아직도. 이번에 신차용 타이어가 10%나 역성장을 해서 거기 들어가는 보강제.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 아쉽고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이익률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중국 기업들하고 약간의 경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판가는 좀 떨어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좀 낮췄고 다만 탄소 섬유에 대한 성장은 뭐 유지되죠. 수요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밸류도 이제는 완전히 싼 레벨까지 와버렸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괜찮은데 문제는 주력인 타이어 코드가 언제 회복될 거냐. 내년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오늘 넥센 타이어는 또 실적이 좋더라고요. 타이어 업황도 돌아서는 건 이제 좀 시기상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지 않은 거고 탄소 섬유가 주로 들어가는 게 산업용, 항공, 뭐 신재생 에너지 이쪽인데 요새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 안 좋죠. 그런 것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수요 자체는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은 좀 애매한 그런 주가는 싼데 바로 가긴 좀 어려운 그런 좀 상황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주가 상승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내년은 봐야죠. 내년을 보고 지금 역시 좀 버티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증권의 한영수연구원님은 삼성중공업 적어주셨는데 이번에 실적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일회성 모두 다 제거하고도 실적 좋았고 1분기부터 흑자, 2분기도 흑자, 3분기도 2, 3분기는 일회성 제하고도 흑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하고 해외업체 활용해서 외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적 좋고요. 해양 구조물 절대 강조입니다. FLNG 바다에서 천연가스를 액화시켜가지고 이제 운송하기 전 단계
그래서 독보적인 건조경을 갖고 있고, 예. 한 대 저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근데 LNG의 시대죠. 그런 면에서 삼성중공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PBR 기준으로 이미 상단을 넘었고 싸진 않아요. 주가가. 왜냐면 증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동안 이 회사가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좀 밸류 매력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건 좋은데 주식 희석이 많아가지고 투자 관점에서 매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삼성중공업의 좀 단점은 이 주식수만 적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참 단점이에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펀더멘탈, 그래서 주가는 견조하겠지만 오를 때 좀 무거울 수 있다는 건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어쨌든 조선업황 자체는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LIG 넥스원은 길게 보셔야 돼요. 시간 좀 오래 걸립니다. 이번에 실적은 좀 부진했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좀 보는 이유가 전쟁이 2개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군수물자 많이 필요하고 특히 로켓이 중요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이마스, 제블린, 스팅어, 여기 이제 휴대용으로 미사일 쏴가지고 전차, 저기 비행기 맞추고 막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 아이언돔 여기면 뚫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공 시스템 여기도 미사일로 요격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중요하다. 근데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LIG 넥스원. 또 국내에서도 예산이 늘어났고 장기적으로는 그 LIG 넥스원은 성장을 할 걸로는 보고 있어요. 워낙 무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미국 진출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프로그램만 통과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단 지금 당장 실적은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주는 중동에서 대규모 주문이 발생하고 있고요. 동유럽, 동남아도 되게 다양하고 미국을 뚫어준다면 단군 일의 첫 미국 수출 기회다. 주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8만 원 이하라면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절대 급하게 안 갑니다. 천천히 갈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분할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OCI 홀딩스는 이 안 좋은 환경에서도 괜찮은 실적을 좀 냈고요. 말레이시아 법인이 가동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여기가 전기료가 싸요. 그래서 1,300억 중에 915억을 말레이시아에서 벌었어요. 그리고 OCI 홀딩스 와커 알리씨가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생산하는데 다른 회사들보다 OCI 홀딩스가 경쟁력이 높아요. 왜? 말레이시아 때문에. 전기료. 와커는 독일 회사인데 전기료가 비싸요. 그래서 다른 경쟁사들보다는 좀 나은 위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의 수요는 꾸준하고요. 중국산 안 쓰려고 그러죠. 미국에서. 어쨌든 태양광 밸류체인 가격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이고 이게 중국산입니다. 가격 차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같이 떨어졌으면 요 OCI한테 안 좋은 거지만 이게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만 유지된다면 나쁠 게 없죠. 그래서 전방 산업이 요즘에 안 좋지만 저평가고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구도가 계속 이어질지 폴리실리콘 가격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실적만 봐서는 주가도 저밸류고 괜찮았다. 다만 4분기 실적, 내년 실적 이런 거는 계속 꾸준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성 DS는 실적이 안 좋았고요. 기대치를 25%나 하회했고 리드 프레임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역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패키지도 감소했고 DDR5는 늘었는데 DDR4가 이제 더 많이 줄었나 봐요. 이 부분이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안 좋았고 다만 자동차용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 리드 프레임은 이익률은 여전히 높았다. 근데 이 자동차마저도 요즘에 안 좋잖아요. 수요가 부진하니까. 그러니까 참 어렵죠. 해성 DS는 자동차 쪽이 이제 메인인데 뭐 좀 시간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자동차가 좋아지면 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진 않은데 다만 당분간 주가 역시 좀 부진한 흐름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 좀 필요하다. 마치 뭐 전기차 배터리랑 비슷한 거죠. 다 전기차가 안 되는데 배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 자동차용 반도체도 똑같은 상황이다. 단 이게
장기화되는 게 아니라 예, 방향은 문제가 없는데 속도 조절 때문이기 때문에 좀 뭐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 장기화될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PBR 기준으로는 43,000원 이하가 좀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HL만도도 참 이게 어려워요. 실적이 자꾸만 실망스럽죠. 목표 주가 또 낮췄고 영업이익률 4%를 못 넘어간대요. 예, 현대차 비중이 절반이고요. 북미 전기차 이거 아마 테슬라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많이 알려져 있죠, 테슬라로. 근데 이제 비밀 유지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쓸 때는 북미 전기차로 많이 쓰시죠. 그 GM이 있고. 예. 근데 이런 비중인데 이게 테슬라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북미 전기차 기업이 좀 고마진이죠. 고마진인데 요게 비중이 조금 줄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었고 3분기 중에 약 100명의 연구개발 인력 충원도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6개 분기 연속 4%를 하회하며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그래도 좀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증가할 것 같은데 3위 고객사의 GM이 파업을 아직도 안 끝났어요. 다른 회사는 거의 파업 종료되고 있대요. GM만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이것도 좀 부담이고, 네. 그리고 현대차, 기아도 물량으로 승부보다는 가격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4분기 북미 시장 좀 보수적이다. 대신에 원재료비는 떨어지고요. 북미 전기차 고객사가 생산이 좀 또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왜냐하면 3분기에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4분기에는 정상적으로 또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또 신차도 나오고 그래서 영업이익률 4%. 근데 만약에 4분기에 4% 이상 나온다면 주가는 빠르게 회복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전기차가 중요해요. 만도는 신규 수주의 80%가 전기차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만도도 뭐 거의 최악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거를 굳이 지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다 빠졌고 성장이라는 그림도 기대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전기차에 집중돼 있잖아요. 예. 포트가 어떻게 보면 매출이 많이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신규 수주 80%가 전기차용이에요. 그런 거 본다면 미래 가치는 밝다. 예. 다만 보릿고개죠 지금. 예. 그래서 좀 부진하겠지만 예. 긴 호흡으로 본다면 지금 뭐 여기서 도망갈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FNF는 KB증권의 박신혜 고병국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를 낮췄고요. 지난주에 폭락했는데 오늘 급등했어요. 또 그러니까 참 주가가 그럼 그날 왜 빠진 건가요 도대체? 예,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했고요. 왜냐면 내수가 안 좋아요. 그래서 백화점 뭐 이런 데서 성장률이 둔화됐고 예, 신규 브랜드 또 런칭하다 보니까 예, 근데 중국이 그렇다고 엄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저렇게 밸류가 싼데 퍼 7배. 예. 근데 이제 의미 있게 주가 상승하려면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보여달라는 거죠. 신규 브랜드 수프라 듀베티카가 잘 팔리든가 테일러메이드 있죠. 골프에서 요거 그 기업 공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MLB랑 디스커버리는 좀 매출이 부진했고 MLB 키즈는 면세점에서는 잘 나갔고요. 중국 MLB는 매출이 29% 증가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기대에 못 미쳤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니 저 정도면 엄청난 성장 아닐까요? 29%. 예. 소비가 이렇게 부진한데도. 그러니까 중국 MLB는 여전히 좀 견조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터 자회사 통해서 공중파 오디션 프로그램 합니다. 그래서 엔터 사업 하죠. 이게 근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플러스 효과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일단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중립으로 보고 중요한 건 중국이죠. 근데 중국이 조금씩 최근에 회복되고 있고 예, 이번 숫자에 대해선 기대 이하라는 평가도 있겠지만 29% 성장이 뭐 예, 그냥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걸 본다면 한번 좀 기다릴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주가도 싸고 오늘 뭐 중국 관련주들이 좀 한번 급등했거든요. 일부. 그래서 일단 주가는 바닥은 쳤다. 지금 주가는 너무 과도하게 빠진 것 같아요. 예. 너무 과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기획은 이번에 실적은 기대보다 잘 나와서 괜찮았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광고 경기가 안 좋아요. 아직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비용 통제를 잘해요. 배당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한 기업이에요. 주가도 안 빠지죠. 잘. 예, 또 내년에 올림픽, 대통령 선거 이런 게 있어서 좋지 않겠냐.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광고 경기가 언제 좋아질지 그걸 알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주가 상승은 강하게 나오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음 배당 매력 높으니까 이거죠. 되게 편해요. 예, 배당 수익률 이상으로 한 10% 내가 수익 나 있다. 그럼 뭐 이익 실현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고. 근데 나는 뭐 한 4, 5% 정도 수익이라면 굳이 뭐 배당 받는 게 낫죠.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하방은 되게 단단하다. 다만 이게 위로 열리기 위한 뭔가가 좀 필요한데 그게 지금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은행주 비슷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증권의 조현열 연구원님은 대한유한은 정말 많은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거의 요즘에 안 썼거든요. 근데 일단 목표 주가 올렸고요. 8개 분기 만에 흑자, 적자를 대부분 예상했는데 흑자 났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요겁니다. 내년에 폴리에틸렌 수요가 공급보다 더 늘어난대요. 증가율보다. 그러면 이제 나쁠 거 없는 거죠. 제발 석유화학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 가가지고. 예. 그래서 어쨌든 정말 대한유한은 너무 안 좋았는데 이제는 깜짝 실적도 나왔고 내년에 증설보다 수요가 좀 늘어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단 이제 구조적 성장은 아니니까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대응은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석유화학은 긴 호흡으로 하긴 좀 되게 어렵죠. 예. 어쨌든 모처럼 좀 잘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주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당사의 오리나 오지훈 연구원님이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양극화 시대 초저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싸거나 진짜 비싼 것만 되는데, 그래서 올리브영하고 다이소는 잘 돼요. 중국에서도 미니소라고 있거든요. 거기 잘 되죠. 네, 다이소 같은 거죠. 근데 화장품 시장에서도 다이소가 요새 잘 나간대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나 봐요. 그래서 이 다이소가 1년에 매출액이요 2.9조 원이나 돼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영업이익은 작년에 감소했지만 그건 일회성종 비용 때문에. 근데 영업이익이 2,300억. 마진도 꽤 괜찮죠. 근데 이제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다이소는 더 잘 되겠죠.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여기로 가요. 예. 마치 뭐 중국의 미니소나 일본의 어디죠? 일본의 돈키호테라고 해야 되나요?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 한국엔 다이소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영만이 아니라 이제 다이소도 하나의 쇼핑 명소가 되고 있다. 예, 가격도 싸고요. 예, 근데 여기에 화장품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18개 브랜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올리브영만큼 접근성이 좋아요. 점포수는 더 많아요. 1,500개. 올리브영이 1,300개. 그리고 10대, 20대들은 지금 가성비 높은 제품을 많이 선호하죠. 브랜드보다는 뒤에 어디서 제조했나 이걸 보고 사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초저가이면서 가격도 균일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 사실 그동안 올리브영이 뭐 랄라블라나 롭스, 분스 이 회사들이 이제 철수했거든요. 경쟁사가 없었어요. 이제 다이소가 경쟁자니까 올리브영 입장에서 좀 불편하죠. 근데 여기에 공급하는 회사는 좋죠. 그래서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에 펌텍코리아 그 IR 자료, IR은 그 보고서 하나 나왔는데 거기 애널리스트 분이 Q&A로 적어주셨는데 거기에 뭐 있었죠? 다이소. 예,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이소 매출 좀 느는 거 아니냐, 주문 들어오냐 많이. 그랬더니 이제 다이소 주문 들어오고 있다. 근데 다이소라고 해서 저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예, 가격은 이제 비슷하다고 그때 적혀 있는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서도 지금 확인되는 거죠. 아, 실제로 화장품 새로운 유통 채널이 진짜 되는구나. 그러면 그런 걸 공급하는 회사는 좋죠. 채널이 늘어나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올리브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화장품 OEM, 인디 브랜드, 예, 이런 이제 아까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한텐 이 뉴스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긍정적일 수 있는 그런 뉴스, 이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런 트렌드 변화도 다이소가 새로운 화장품 채널로 좀 떠오르고 있다.
한번 보시면 저도 한번 좀 가봐야 되겠어요. 저는 이제 다이소 이렇게 자주 가본 편은 아니었고 저는 이제 거의 올리브영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한번 좀 다이소에서 화장품은 저도 좀 생소해가지고 한번 좀 가봐야 되겠네요. 네. 직접 한번 눈으로 또 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의 조수홍 연구원님이 이제 자동차 오늘 자동차주들 너무 안 좋은데 참 힘드네요. 뭐 주가 오른 것도 없는 섹터가 포드는 연기하고 테슬라도 죽겠다 그러고 GM도 연기하고 전기차 글로벌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근데 3분기 전기차 재고 부담 급증하다 보니까 완성차들이 할인 판매하면서 뭐 성장률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4분기에는 판매 둔화가 이미 생산 조절을 시작했기 때문에 둔화폭은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중립으로 의견을 바꿨습니다. 요 분께서. 그리고 전기차 시장은 이제 기존에 호기심 많은 얼리 어답터 분들이 먼저 샀는데 대중화돼야 되는데 인프라도 아직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가격은 비싸고 금리는 높고 보조금은 줄인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확산되기. 그러니까 확산은 돼요. 되는데 과도기입니다. 이때 주가 당연히 안 좋아요. 스마트폰도 그랬고 과거에 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과도기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나중에 열매를 많이 얻었죠. 근데 못 견뎌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주가 빠질 거고. 예. 근데 그걸 이 방향성은 문제는 없거든요. 속도의 문제죠. 근데 여기서 현대 기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게 제일 고민이거든요. 테슬라나 BYD는 살아남겠죠. 이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이에요. 앞서가고 있는 거 인정해야 되고요. 그러면 기존의 업체들 중에 누가 살아남고 누가 망할 거냐 이거죠. 네. 요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변화에 잘 대응하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은 장기 밸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좀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동성과 원가 경쟁력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이 재무적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생존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자동차 고금리에다가 그러니까 내연기관만 잘 판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진짜로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1, 2년 안에 승부가 납니다. 근데 현대차는 잘하지 않을까. 정의성 회장의 의지가 확고하고 돈도 많고 체력도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플랫폼도 갖고 있고 또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에버 같은 좋은 기업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재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하지 않을까. 다만 투자자들이 이걸 기다려줄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진투자의 이승우 임소정 연구원님은 인텔이 목표치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실적과 전망을 발표를 했고요. 한 자릿수에 그쳤던 PC 부분 마진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PC 재고 조정이 끝났대요. 근데 PC가 2019년에 2.6억대인데 21년도에 3.4억대로 급증을 했어요. 이때 반도체 좋았죠. 근데 갑자기 2.4억대로 또 추락. 1억대가 빠지니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도 충격을 안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끝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내후년에는 PC가 안 그래도 교체 사이클 또 돌아와요. 왜? 윈도우 때문에. 윈도우 바꿔야 돼요. 11로. 25년부터. 그러니까 이건 또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 고금리 이런 게 남아 있지만, 그러니까 괜히 반도체를 좋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 때문에 그래요. 그 미디어텍 아시죠? 미디어텍은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고 이제 한마디로 대만의 퀄컴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만의 퀄컴이 뭐죠? 삼성의 그 스냅드래곤 스마트폰 반도체 AP 그거 납품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대만에는 미디어텍이 그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모바일이 중요한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재고 수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AI 수요가 향후에 스마트폰 교체 수요를 증가시킬 것 같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이제 앞으로 AI가 들어갈 거래요. AI 기능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은 서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들어간다. 그러면 또 굉장한 수요가 한번 폭발을 하겠죠.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AI 스마트폰에 이게 탑재가 될지 언제 될지 뭐 그건 아직은 모르겠지만 내년엔 되겠죠. 내년 하반기 정도는.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디멘시티 9300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미디어텍의 주력 제품 중에 하나 9200이거든요. 이제 신제품인데 이게 퀄컴의 스냅드래곤하고 비슷한 거예요. AP. 근데 여기에 이제 AI가 들어가나 봐요, 또 기능이. 그렇게 돼서 중국에 아마 샤오미나 뭐 오포, 비포, 샤오미, 비포인가요? 비포? 예, 비보인가? 아무튼 그쪽에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중화권 프리미엄 아까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거랑 연결을 해보면 화웨이가 미꾸라지잖아요. 들어와서 아니 그 맥이잖아요. 지금 미꾸라지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화웨이가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격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고성능의 또 칩을 탑재한 예, 그런 스마트폰을 또 출시를 준비하겠죠. 예, D램 용량 상승을 이끌 거고 그러면 예, 이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또 언급을 해줬고 이건 이제 미디어텍이 얘기한 거니까요. 5G 스마트폰 판매량이 내년에 2자릿수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올해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예요. 올해 내내 스마트폰 안 좋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바꿨어요. 이번에 내년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UMC라고 여기는 이제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통해서 PC랑 스마트폰 시장 수요 회복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또 했다고 합니다. 아까 인텔하고 일맥상통, 미디어텍 스마트폰. 그러니까 다 공통 줄기가 있죠. 급격한 급한 주문들이 들어오고 있다. 여기도 보수적으로 봤던 데거든요. 그 결론은 뭐냐? 반도체는 가치 투자할 시기라는 거예요. 매크로는 안 좋은데 업황이나 이런 거나 좋아지고 있잖아요. 시그널들이. 이걸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겨우셔도 반도체는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보고서들 좀 실적 위주로 좀 많이 말씀드렸고, 참 실적 때문에 종목들이 너무 변동성 커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공시 한두 개 좀 말씀드리면, 지난주 금요일날 LS가 자회사 LS M&M 있죠. 여기 통해서 신규 시설 투자 공시했고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 진출한대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니켈, 코발트, 망간, 그다음 리튬 요거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 설비 투자 들어가요. 26년도에 완공되고 저기 어디죠? 울주군인가요? 제가 알기로 울주군이었나? 아무튼 이제 그 지역이 경남 쪽으로 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쪽에다가 이제 LS가 신규 시설 투자를 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죠. LS M&M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요즘에 LS도 안 좋지만 LS가 그리는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때 12, 3만 원은 비쌌어요. 싸진 않았고 이젠 싸졌죠. 많이 싸지고 있죠. 다만 전기차, 그 다음에 해상풍력 케이블, 전력기기, 뭐 전력기기는 괜찮지만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요즘에 안 좋잖아요. 전방에 안 좋으니까 LS도 안 좋지만 그러나 방향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투자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부자 매수는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주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여기 상무님은 샀고 얼마나 안 좋은지는 이제 내일 또 보고서를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시장은 좀 실망을 했고요. 단 이제 중동 지방의 성장이라는 그 흐름 자체는 바뀌지 않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고요. TSI는 그 2차전지 장비 회사죠. 여기가 표인식 대표가 1억 원 정도 샀으니까 참고하시고, 환인제약은 여기 대표이사가 무려 5억 원을 샀어요. 환인제약은 굉장히 단단하죠. 근데 실적은 제가 알기로는 3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알려져 있고 내년에 좋아집니다. 내년에.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실적 좋고 주가도 싸고요. 이 우울증 치료제 있죠. 정신질환 관련된 그 특화된 기업 중에 하나죠. 여기 대표이사도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고 일단 시장이 끝나서 시장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제 오늘 증시는 끝이 났고요. 오늘 코스피는 일단 0.34% 그래도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이틀째 정말 힘겹게 간신히 뭔가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일단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조금 벗어났는데 완전 추세가 무너진 상태라
주가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약간 필요한 상황이고요. 오늘 일단 기관이 샀지만 일단 선물부터 들어왔어요. 일단 외국인이 선물을 좀 많이 사준 건 좋아요. 그동안 엄청 팔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현물 들어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외국인들의 선물부터 좀 매수를 해서 예, 반등을 이끌었고요. 그다음 오늘 섹터로는 여전히 뭐 이런 전쟁 리스크 관련된 기업들이 있죠. 뭐 석유 회사들, 이런 뭐 LPG, 뭐 흥구석유 이런 게 올라가는 거는 사실 그렇게 시장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쪽이 다 폭등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올랐어요. 오늘 그 두산 로보틱스가 엄청 빠졌죠. 근데 27%. 저도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로봇주가. 예, 오늘은 어쨌든 올라갔고요. 그리고 해운 업종은 오늘 예, 저기 흥하해운 이 두 개 빼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우주항공주들이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이라든가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오늘 많이 올랐고 특히 하나시스템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시스템이 10%. 그리고 그 인텔리언테크도 요새 주가 많이 빠졌죠. 예. 근데 오늘 한 3% 올랐는데 항상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제 아무리 좋은 기업도요. 주가가 싸지 않으면 예,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결국엔 또 내려왔고 예. 물론 지금도 싼 건 아닙니다. 이 우주항공주들은 기본적으로 비싸요. 비싼데 그러기에 이렇게 막 오를 때는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 예. 근데 장이 좋으면 안 내려오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급격히 밀려요. 주가라는 게. 하나 시스템도 그랬고 사실 많이 밀렸죠. 이것도 엄청 빠졌어요. 근데 이제 숫자 나오니까 반응한 거죠. 근데 시간 걸리죠. 당연히 회복하는데. 항상 투자하실 때 예, 너무 오를 때 이런 장대 양봉은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역효과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무튼 하나 시스템은 그래도 한시름 놓은 건 일단 숫자가 잘 나왔습니다. 네, 깜짝 실적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우주항공주들 전반적인 분위기 좋았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기업들 오늘 급등했죠. 아까 대한유화 가면 같이 가는 게 이제 롯케 금호석유죠. 그래서 같이 좀 좋았고 예, 그 다음에 항공주들은 아시아나항공 오늘 오랜만에 항공주들 다 괜찮았습니다. 니켈 관련주들도 오늘 좀 괜찮았네요. LG화학도 좋은 실적 나왔어요. 네, 괜찮은 실적을 내줬습니다. 방산주들은 오늘 하나시스템이 좋았고 LIG 넥스원도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오늘 5%또 거기다가 지금 또 확전 우려 뭐 이런 게 일부 있다 보니까 단 여유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 기다리면 또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매수하기 위해서도 기다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진짜 어렵습니다. 그거 기다리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사실. 네, 그런 훈련을 해야죠, 사실. 예.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 미용 의료기기도 좀 괜찮았고요. 예. 대체적으로 괜찮았고 타이어 업종도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효성 TNC 특히 넥센 타이어가 실적이 좋았어요. 잘 나왔고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도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타이어 업황 이제 향후 개선 기대감도 있고 이미 또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미리 좀 매를 맞았죠. 네, 그런 것들. 효성 TNC도 오늘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MLCC도 오늘 좀 버텨줬고요. 카지노 회사들도 오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철강주도 오늘 괜찮았고 현대제철이 좋았네요. 네. 근데 네옴시티 쪽은 오늘 일부 LS전선 아시아라든가 일부 좀 안 좋았고 그래도 올라간 기업들은 있고요. 그냥 게임주들은 요즘에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는데 뭐 큰 변화 없었네요. 네. 정유주는 S-오일도 실적은 잘 나왔어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오늘은 자동차가 악몽이었습니다. 안 좋았어요. 현대위아 특히 부품주가 오토에버도 폭락을 했고요. 완성차도 안 좋았어요. 그리고 영풍재지는 아마 이제 하한가 풀리겠죠. 조만간 풀리긴 할 텐데 오늘까지 3번 정도 연달아 지금 하한가를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거래량은 안 나왔고요.
아무튼 영풍제재는 접근하시면 안 돼요. 뭐 혹시라도 하한가 풀리면 나 한번 해볼까 그러지 마시고 일단 왜냐면 저게 풀리면 거래가 절로 쏠릴 거예요. 그걸 좀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갑자기 거래대금이 막 늘 겁니다. 그리고 백화점은 오늘 안 좋았고요. 조선주도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좀 시간 걸리고요.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는 많이 움직이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리고 면세점에 호텔신라가 상황이 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년 보면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미리 이걸 재고 정리하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주가가 그렇게 싸 보이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보고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LG엔솔은 좀 2차전지 좀 버텨줬죠. 예, 포스코홀딩스 좀 버텨줬고 에코프로비엠도 많이 올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은 조금 살아났고 다만 완성차나 자동차 또 이쪽 그 은행주들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고려아연 좋았고요. 예, 하이브도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포스코 DX 많이 올랐고 롯데케미칼 좋았고요. 하나요. 오늘 방산주 뜨거웠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아무튼 실적 안 좋다고 완전 망가져 버렸습니다. 내부자들은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근데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두산바켓도 실적이 안 좋았어요. 생각보다 안 좋았고 현대오토에버도. 근데 약간 주가가 올해 성과가 좋았죠. 상반기에 좋았는데 미스 나면요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아요. FNF는 오늘 회복됐고요. 그 다음에 두산로보틱스 급등했고 하나시스템 좋았고 반면 호텔신라는 급락을 했고 네. 그리고 루닛은 좀 안 좋았고요. 신세계 빠졌고 만도 부진했고 현대위아 뭐 자동차 부품은 다 안 좋았습니다. 중국주들이 좀 괜찮았어요. 약간 일부 중국주들 호텔신라 좀 제외하고 반도체 소부장은 일단 많이 올랐던 하나마이크론이나 주성엔진 그동안 좀 많이 올랐죠.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유화 좋았고 넥슨게임즈 반등했고요. 그리고 뭐 그 정도. OCI 조금 살아났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은 어쨌든 좀 강세 마감은 했는데, 뭐 매일매일 불안하시죠. 저도 좀 그렇고, 실적이 또, 이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뭐 알 수도 없고,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기업도 어떤 경우는 올라가기도 하고, 아무리 좋아도, 특히 자동차 그렇잖아요. 실적 좋은데 망가지고. 향후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 주가 움직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만, 시장이 지금 워낙 빠져 있고 지수는 거의 바닥권이고 하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망가시면 안 되고 버티셔야 돼요. 버티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 대한 방향성이 좋다면 속도가 늦어도 그냥 이겨내야죠. 그리고 아무리 지금 좋은 것도 쫓아가지 마시고 기다리면 또 온다. 그런 것들 좀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뭐 오늘 우리가 확실한 거 하나는 이제 얻어갔죠. 반도체 좋아지는 건 명확해 보입니다. 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미디어텍, UMC, 저기 중국 다녀오신 이종욱 연구원님, 인텔 실적 공통점이 나오잖아요. 그죠?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